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책을 쓸 때, 지금도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책을 쓰고 있고요. 한 4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책을 한번 쭉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보는데도. 그래서 쭉 썼다가 지우고 완전히 새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책인데 구어체로 이제 대화하듯이 친한 동생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페이지 정도씩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마다 느끼지만, 책은 한번 발행을 하면은 사실상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특정한, 진짜로 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개정판을 내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책이 쭉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중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문장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정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 가지 않아야 되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쫙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싹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고리즘 책에서 어디까지 썼냐면, 이제 대표적인 정렬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탐색 방법까지 작성을 했는데, 정렬과 탐색까지 쭉 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식이 다 이어져 가느냐, 그거를 제 스스로가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정렬이나 특정한 탐색법을 조사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지식의 완성도가 낮았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비교군하고의 차이점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특장점들. 예를 들면은 탐색법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고, 또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깊이 우선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냐,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비 우선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들이 있냐, 이거를 이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알고리즘을 공부했고 학부생 때 배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즐거운 건 뭐냐면,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수년 동안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개발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전공자 친구들보다 학부 지식이 어느 정도 뛰어넘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럴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돈된 지식을 학부생 출신의 개발자 친구들이 사실상 없구나, 다 잊었구나. 학부 시절에 사실 공부한 거 기억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전공자여도 충분히 공부하면은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들 다 따라잡을 수 있구나, 도리어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코드를 쓰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개선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잘 몰랐던 부분들도 기존에 흐릿하게 알았던 부분이 선명해지면서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비단 책을 쓰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글로 옮기는 과정을 자주 해보는 게 지식을 탄탄하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그냥 읽으면 나 이제 이거 알았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을 해야 될 때 지식의 완성도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누가 물어봤을 때 빈틈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런 과정은 그냥 책을 읽고 수동적으로 습득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소화하고 그 소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한테 전달을 해야지 그 지식이 정말로 잘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게 지식이 다 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뭐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지식을 저는 온라인에 올리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개발자 친구들 또는 뭐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신이 없다, 잘 못하겠다, 뭐 창피하다 그래요. 남들한테 안 보여줘도 되니까 본인이 보는 용도로라도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부끄럽다면. 근데 본인이 보는 용도로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만든 지식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글을 처음에 쓸 때 틀린 정보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틀린 정보를 올렸는데 재밌게도 그 조회수가 수천이 넘고, 그래도 그게 틀렸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전체 글에서 일부분만 틀렸다 보니까 뭐 좋아요 생기고 공유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댓글을 통해서 이 부분이 틀렸다, 말도 안 되게 틀렸다라는 걸 누가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하고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싹 다 수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수정된 글에 처음에 댓글을 달았다가 말씀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해서 댓글을 달았다가, 어차피 수정된 내용인데 뭐 해야 되나 해서 그냥 댓글을 지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한참 지났다가 제가 댓글을 달렸다는 알림이 떠가지고 제 글을 다시 방문을 하셨는데, 본인 댓글이 또 이번엔 사라져 있으니까 왜 또 사라져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내용도 달라졌고 내 댓글도 사라졌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모르는 거를 알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겁나면 그냥 그래 잘 모르는데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서두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하는 겸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좀 코멘트 부탁드린다, 그럼 되는 문제거든요.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이제 모르는 내용에 있으면은 다 댓글을 달아줘요. 그리고 뭐 개발자 C는 더 그런지 몰라도 어떤 뭐 특정 개발 블로그에서 좀 틀린 내용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하게 답변을 달아줍니다. 뭐 좋은 글 잘 봤다, 말씀 주신 내용 다 좋은데 뭐 특정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다 젠틀하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뭐 유튜브나 뭐든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대방이 익명으로 존재할 때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얼굴 없는 데이터 쪼가리인 그냥 닉네임, 그 닉네임으로서만 보이게 되면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똑같은 글을 어떤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제 브런치에 올리거나 했을 때만 해도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브런치는 제가 본명을 걸고서 하고, 그리고 제 얼굴이 나오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오고 하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제 퍼스널리티를 다 감추고 익명으로 올리면 온갖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뭐 더 편한 거죠. 더 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공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얼굴 걸고 본인 이름 걸고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고 지금 개발 블로그 한번 만든 거다 이렇게 하시면 공격적으로 누가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면 삭제하면 돼요. 뭐 본인 운영하는 개발 블로그인데 뭐 너무 공격적이면 삭제하고 내용 좀 수정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평가 실력 사회를 원해요. 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 MZ 세대는 실력 사회를 원합니다. 아니 뭐 대학 간판 따지지 말고 실력대로 한판 붙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실력을 알고 그게 정량화되는 거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본인의 가치를 정량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그거를 정량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좋은 대접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사장님들은, 뭐 기업의 운영자들은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뭐 한 5천만 원짜리 인재다. 근데 뭐 4,500만 원에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잘 된 거죠. 잘 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협상 과정인 거고 거래 과정이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평가를 받은, 예를 들면 4,500이라는 가격이 나왔을 때 이게 내 적정 가격인가 보다 하고 판단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여러 회사에서 이직 제안도 받고 하다 보면은 본인의 시장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받는 게 지금 적당하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업계 평균 연봉이나 뭐 그런 표 갖고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좋은 인디케이터는 아니에요. 더 좋은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시장한테 메리트가 있느냐, 이 시장, 내가 속한 이 섹터에서 얼마나 많이 러브콜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러브콜이 없다 그러면 별로 매력적인 인재가 아닌 겁니다. 슬프게도. 그러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지표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신의 지식들을 정돈하고서 그리고 써보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식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